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4,000명 찍었네요, 드디어. 아까 전만 해도 3,000대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4,000명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언론이나 모카페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얘기들 많이 보실 거예요. 테슬라야 아무리 품질이 좋아져도 여전히 단차등이 다른 차에 비해서는 개차반이고, 심지어 국내에 이 DC 콤보라는 표준 급속 충전 포트까지 무시를 하고 그대로 미국 포트를 들여오는데, 도대체 왜 테슬라 오너들은 그 돈 주고 5천만 원 이상씩이나 주고 그 품질에 국내 표준도 안 지키는 그런 차를 사주냐. 저러니까 테슬라가 배짱 장사하고 여러분이 호구가 되는 거다. 도대체 왜 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댓글이나 분위기 보면 사실상 그런 분위기가 많죠. 테슬라에서 가장 볼륨 모델이 바로 이 모델 3 아니겠습니까? 이 모델 3를 가장 싸게 파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호구인가?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물론 모델 Y는 좀 비싼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폭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오늘은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호구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테슬라가 이 포트의 변경 없이, 이 해골 포트의 변경 없이 바로 국내로 들여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모든 테슬라 오너가 제 말에 동의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싫어요 들으지 마시고 한번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테슬라 오너 중에 꽤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 주제죠. 바로 이 DC 콤보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CCS 2타입이고요. 유럽입니다.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핀이 아니라 5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거랑 약간 좀 모양이 다른데, 결국 이 DC 얘는 좀 똑같습니다. 사실. 얘는 완속이고 얘는 좀 급속. 그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고, 통신하는 포트도 따로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게 바로 DC 콤보죠. 이거 보시면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피트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오너분들도 굉장히 이거 관련해가지고 도로공사나 환경부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해진 결론은 여태까지 테슬라 측에서 DC 콤보를 이용할 수 있는 어댑터가 정식으로 인증된 게 없으니, 그게 나오고 나면은 안정성을 고려해가지고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환경부에서도 이런 초급속 충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뭔가 태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화두는 안정성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콤보 어댑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 오너분들도 이 테슬라 쪽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급속 충전 표준이 DC 콤보로 정해져 있는데 테슬라 니들도 이거 DC 콤보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골 포트인 상태로 가져와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DC 콤보를 이렇게 가져와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DC 콤보 대신에 해골 포트가 가지고 있는, 이 해골 포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딱 봐도 얇죠. 실제로도 굉장히 얇습니다. 이 피트가 굉장히 얇아졌다고 해가지고 직접 제가 가서 만져봤거든요.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손잡이가 이 피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끝단자 쪽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거의 영화 보면 머신건인가? 머신건 같이 그렇게 들게 파지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커요, 이게 물리적으로. 대신에 이제 슈퍼차저에 쓰는 이 해골 포트 같은 경우에는 V3 돼서부터 더 가벼워졌죠. 얘 같은 경우 충전 전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두꺼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심지어 이피트보다도 얇은 게 바로 V3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피트도 가볍긴 한데 일단 이 충전 구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힘이 딸리시는 성인분들도 약간 좀 힘들어하면서 충전할 때 좀 힘들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피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이걸 많이 개선했는데, 우리 동네에 몰려있는 이 충전기들이죠. 여러분들 이피보다 이 깔려있는 이 DC 콤보들, 환경부 DC 콤보들 많이 쓰시게 될 건데, 이거 보시면은 줄에 장력 같은 거 잘못 걸려있는 거 보면은 진짜 충전하는데 힘듭니다. 성인 남성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충전구 이거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또 아무튼 간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DC 콤보 자체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이 완속, 교류,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직류로 급속, 그러니까 완속 포트랑
급속 충전 포트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굉장히 두꺼운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테슬라 해골 포트, 이게 테슬라 포트예요. 굉장히 작죠. 딱 봐도 이게 축적이 동일하진 않아가지고 완벽히 뭐 갖다 붙이긴 그런데 이 완성만 가지고 있는 얘를 떼서 여기 붙여도 한 이따시만 합니다. 얘보다 커요. 해골보다. 테슬라 이 해골 포트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식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그마한 포트 가지고도 완속과 급속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얘는 근데 나눠져 있죠. 포트가.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자체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운용하기가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이 DC 콤보 충전기,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유럽형입니다. CCS2 이렇게 들고 오게 되면은 이 충전구가 굉장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뭐 충전 편의성 그거야 뭐 잠깐이니까 뭐 무시할 만한 수준 아니야. 그거보다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편애적인 생각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표시하고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차저만 보면은 또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기에는 없는 데스티네이션 차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슈퍼차저와 달리 데스티네이션 차저는 아무래도 사업주 쪽에 그냥 좀 직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라서 좀 통신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됐냐 안 되냐 그것만 좀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 반영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이 인프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외의 차량들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충전 인프라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미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일단 급속인 이 슈퍼차저만 놓고 보면은 물론 부족한 곳이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합니다. 제가 사는 인천에도 여기 영종도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청라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구월동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부평 쪽은 여기 이제 얘가 좀 커버를 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안산 시흥안산권에도 하나 있어야죠. 이쯤에 하나 있어야죠. 테슬라 오늘 제가 봐도 여전히 생겨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프라는 테슬라 오너들만 누릴 수 있는 인프라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데스티네이션 차저까지 해보죠. 테슬라 오너들은 배타적인 이 인프라를 쉽게 이렇게 편하게 운용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해골 포트를 가지고 있어서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물론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꽂는 순간 바로 통신해가지고 과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DC 콤보도 이용할 수 있는 슈퍼차저, 그러니까 두 발짜리죠, 이런 게 생긴다 하더라도 당장은 테슬라 외에 브랜드의 차들이 충전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만 지금 데스티네이션 차저 같은 경우 만약에 DC 콤보 규격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른 전기차들 테슬라 외에 뭐 아이오닉 5라든지 뭐 코나의 차들도 이런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포트만 바꾸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 데스티네이션 차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월차저 수준이에요. 거의 월차저 수준. 그래서 뭐 인증 과정 이런 거를 거의 거치지 않고 그냥 꽂으면은 충전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2017년에 7포트이던 시절에 설치한 데스티네이션 차저 SM3ZE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이 유럽형 7포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차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포트만 바꿔도 다른 자동차들도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데스티네이션 차징 인프라를 단순히 테슬라 전용 포트를 가지고 있는 것 이유만으로 테슬라 오너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슈퍼차저하고는 좀 다른 게 여기 있는 사업주들이 이 충전료를 부담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듀얼 포트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뭐 테슬라만 써야 된다 그럴 만한 명분이 사라집니다. 왜냐, 이 전기료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파라다이스 호텔이 내고 있고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내고 있는 건데 이게 충전 포트가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무료 충전 포트예요. 거기다가 막 타이칸이 와가지고 꽂아요. 이거 가지고 막 테슬라 오너가 이거 데스티네이션 차저인데 왜 니네가 꽂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충전비를 내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사업주인데 이 사업주가 무료로 개방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충전기 설치를 테슬라에서 부담했다면은 이게 또 좀 애매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국내에 개방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 7핀 포트에서 북미 포트 바뀌는 그 시기쯤에 이제 무료 개방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포트가 바뀌게 되면은 아마 전부 개방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차저나 슈퍼차저도 나중에 뭐 개방한다는 얘기 있긴 한데 아무튼간 현재로서는 테슬라 전용 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점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슈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 차저. 야, 이거 테슬라 오너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현대 오너인 상태에서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겁니다. 지금 여기 깔려있는 인프라도 있지 않습니까? 땅을 제공하고 뭐 전기료는 누가 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테슬라와 사업주가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근데 여기 까는데 설치하는 비용, 이 슈퍼차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이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설치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내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자리에다가 부지를 선정하고 이 부지 주인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짓고 여기다 설치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테슬라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야 니들 왜 이렇게 니들만 쓸 수 있게 전용 충전 인프라를 만드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동차 브랜드에다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나 오너분이면은 현대에다가 야 지금 외산차 테슬라가 들어와가지고 국내에다가 이런 공짜 완속 충전 인프라 그리고 슈퍼차저 급속 충전기 초급속 충전 인프라 이렇게 막 왕창 깔고 있고 계획된 것도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니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현대 자동차만 쓸 수 있는 그런 완속 충전 서비스들 그런 충전기들 그런 거 많이 여기저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테슬라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게 답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슬라만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테슬라 돈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요.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테슬라의 전용 이 인프라가 고속도로 같은 공용시설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 선정도 그래 여기다가 설치해 이렇게 내준 것도 이 테슬라 충전기들이 설치된 땅 주인이 그렇게 허락을 한 거고 이 데스티네이션 차저 그래 여기다 테슬라 충전기 설치하게 해줄게 뭐 충전비도 내가 낼게 이렇게 허가를 한 것도 이 사업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테슬라 오너들이나 테슬라에 대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들 자동차 브랜드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대에다가 요구하셔야 됩니다. 현대자동차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여기 와가지고 무료 충전할 수 있게 현대가 여기랑 협약해가지고 충전 서비스 지원할 수 있게 니들이 마케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이런 요구들을 테슬라 타시지 않는 분들도 각자 브랜드에다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포트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깔려있는 DC 콤보 예, 여러분들 그 환경부 급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EPT를 쓰니 안 쓰니 얘기가 많은데 이건 확정될 때까지 일단은 판단을 미루도록 하고 일단은 쓸 수 있도록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거는 100kW급, 200kW급 환경부나 한국전력 이런 데서 만들어진 이런 공용 급속 충전 시설입니다. 이런 데는 테슬라 차량들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환경부에도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환경부 초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별 이슈 없이 그냥 디시콤보 충전기가 정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문제 없이 이 인프라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프로토콜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 있는 걸 들고 옴으로써 가질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이런 테슬라만이 누릴 수 있는 배타적인 충전 환경과 앞으로 출시가 될 이 정식 DC콤보 충전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미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이런 DC콤보 급속 충전 인프라까지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생긴 게 겁니다. 지금 생기고 있는 초급속 충전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피트가 초급속 충전시설 이런 게 50기 정도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kW급, 200kW급 급속 충전기는요 이거에 뭐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설치 단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국 각지에 설치가 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뭔가 현대도 사실 현대 이피트도 고속도로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허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이피트를 이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거 외에도 가질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도 넘사벽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해골 포트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지콤보 어댑터 나오면 사실 끝이에요. 그냥 게임 셋입니다. 얘가 나오면은 뭐 그냥 뭐 끝이죠, 끝. 저는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디시콤보 포트를 장착한 이 테슬라 차량들이 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과연 그게 답일까? 그것만 오면 해결이 되는 건가?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닌데 이런 의견도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봐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가장 베스트 이거 들으시면 이제 뭐 반대 안 하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해골 포트가 이제 여기다가 생기게 되면은
네, 그냥 뭐 끝이죠, 사실상. 데스티네이션 차저는 이 해골 포트 전용으로 누리고, 이제 공용 급속, 초급속도 이 원래 순정으로 나오는 DC 콤보 충전 포트를 이용해서 충전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사실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오려면은 미국에 있는 포트도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모델 3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다시피 포트가 굉장히 작아요. 이게 해골 포트 하나만 들어가도 사실상 끝이거든요. 그래서 통콤보 충전기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꽤 큰일이 될 겁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 S와 모델 X도 지금 옛날처럼 7핀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바꾸게 되려면 이거 빵꾸 뚫어야 되는데 뭐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게 중국 모델 S인데, 중국 모델 S는 충전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뚫어버렸죠. 뚫어가지고 철판 뚫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좀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실 분이 계실란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국내에 들어온 테슬라 차량들이 과연 DC 콤보로 바꿔서 들어오는 게 답일까? 이게 의무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냥 표준 규격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바꿔야 되는지, 바꾸는 게 지금 답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 의견에 공감하실 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저익남이었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